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신체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발생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거나 엉덩이에서 다리 뒤쪽이 당기고 또 발 저림 등의 증상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또 척추 질환, 척추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매거진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자, 오늘 2부에서 알아볼 주제가요.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허리가 좀 아파본 적이 많아서 흔하게 좀 경험하고 있는 통증이기도 하고요. 인구의 80%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하는 아주 흔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특별한 치료 없이 이 증상이 완화되고 있지만 통증이 보름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엉덩이와 다리까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또 발목이나 발가락 등의 근력이 약해지고 보행에 약간 이상이 생기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상 신호로 여기고 척추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좀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척추 질환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동엽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더 허리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허리 통증이 생기는지 원인부터 좀 짚어볼게요. 사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인구의 한 80%는 극심한 허리 통증을 앓는 기억이 있다 그러십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어깨라든지 무릎이 또는 이제 손이 아프신 거면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지 않으신데요. 허리가 막상 아프시면 거동 자체가 힘들고 또 등교라든지 또는 출근 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환자들의 생활에 큰 제약이 되죠.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 경직이 되고 림프순환과 피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디스크도 말랑말랑한 게 잘 찢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2019년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바로도 한국 인구 중에서 대략 거의 한 10% 가깝게 그러네요. 388만 명이 척추 질환으로 지금 힘들고 치료를 하시고 약을 드시고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고 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대략 한 주변 보통 인구의 한 10%는 이런 늘어나는 척추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신경학적 손상이라든지 또는 영상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예시를 또 보여드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진짜 생각보다 척추 질환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네네.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현대인의 척추 건강이 여러모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바로 가시는 분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환자 수는 늘고 있는데 네. 환자들이 물론 병원도 많이 오시지만 병원을 오지 않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좀 증상을 이렇게 뭉갠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별 증상이 아니면 뭐 가만히 계신 것도 괜찮은데요. 대부분 못 오시는데 사실 못 오시는 원인이 사실 저도 좀 치과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 안 닦는 게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좀 무섭거든요. 맞아요. 자, 척추 질환 치료를 왜 망설일까요? 첫 번째는 예전에 정말 수술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어요. 1980년대, 90년도에는 한 35%, 40%까지도 척추 질환 환자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안에 들어가는 수술 환자가 될까 봐 수술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또 생활에 문제가 되고 흉이 또 크게 되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수술하셨던 분들 이런 대중 목욕탕에서 보면 엄청나게 절개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입원도 오래 하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또 수술해서 뭐 막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큰 수술 예전 같은 큰 수술을 하기가 망설여지고 또 아유 병원 가면 너무 무섭다
예? 저희가 치과 가는 것처럼 치과를 막 가기 무서워하는 것처럼 네네. 척추 질환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허리가 좀 아파도 조금 참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결국에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좀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생각이 되시면 한번 전문적인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이제 척추 수술에 대한 거부감, 또 뭐 전신 마취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병원 가는 분들이 병원을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큰 수술을 했지만 요즘에는 워낙 내시경 기법이라든지 또는 절개하지 않고 또는 최소 절개로 환자들을 고통 속에서 많이 해방을 시킵니다. 네. 지금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척추신경외과 의사예요. 목도 수술하고 허리나 등을 수술하는 의사지만 비수술 치료가 너무 발달이 많이 돼 있고 예전에는 많이 실패하고 재발했던 것들이 이렇게 전신마취 안 하고 절개 안 하고 통증을 조절하면서도 네. 치료를 많이 할 수 있는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보면 주사죠. 네. 주사로만 치료해서 안 되는 척추 질환이 있고요. 또 예전에 꼭 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수술하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가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눈동자가 보이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눈동자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수술을 해서 열고 봐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건데 내시경이나 카테터 같은 여러 가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10년 전부터 비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발달됐고 근거 중심을 가진 의학으로 정립이 되고 대학이라든지 전문 병원에서 이미 시행이 돼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꼭 희망을 가지시고요.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척추 질환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이제 척추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해서 뭐 한 반 이상의 수술을 권유하거나 그런 시대는 또 지나갔다고 하니까요. 그 점 좀 마음을 푹 놓으시고 일단 통증이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척추 질환은요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 계속해서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 비수술 치료도 원인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영상 준비해 오신 거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사람이 보이시죠? 척추는 네. 특히 기립돼 있고 꼬리뼈 쪽에 이제 가장 밑바닥입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꼬리뼈 내시경 시술 방법입니다. 네. 꼬리뼈 내시경 또는 꼬리뼈 유착박리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척추가 양쪽으로 지나가는 추간공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추체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요. 추체 사이에 있는 추간공을 통해서 내시경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360도에서 쌓여 있는 협착적인 경우에는 뒤쪽 후궁과 후궁 사이, 후궁이라는 뼈 사이로 들어가는 내시경 기법과 또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향과 또는 다양한 위치, 높낮이 또는 디스크의 어떤 성상에 따라서 꼬리뼈 접근, 또 추간공 접근, 후궁간 접근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에 맞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네, 그래서 병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 구멍이 어딘지 정확하게 좀 알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네. 그림일 수도 있죠. 좀 양해를 좀 구하는데요. 네. 그 화면에서 왼쪽 보시면 저기 노란 선으로 내려오는 저 신경 다발들이 보이실 거고요. 화면에서 왼쪽이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데 1번에 제가 잠깐 들어갈게요. 네. 이 뼈와 뼈 사이에 1번, 즉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하늘색 디스크가 이렇게 안쪽으로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처럼 이 바깥쪽으로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쪽으로 눌리는 경우가 대개 디스크 탈출증의 80%, 90% 되고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에 한 10% 돼 있는데 이 신경을 보시면 내려오다가 얇다가 좀 두꺼워지죠. 네. 이 두꺼워지는 곳이 신경절이 뭉쳐 있는 신경절 센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밀려 나와 있는 대부분의 80%, 90% 환자는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이 되는데 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와 있는 경우, 즉 신경에 이 두꺼운 데가 눌리면 굉장히 극심하면서 이 바깥쪽, 즉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추간공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2번 추간공이라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세 번째, 이 안쪽 사방
이 가운데에서 3번처럼 완전히 사방에서 이렇게 목 조르듯이 꽉 막혀서 360도 파노라마 돌듯이 협착이 있다면 네. 추간공이라고 뒤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서 온전하게 신경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복잡하고 여러 마디가 있는 척추신경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눌려 있고 어떤 마디에 눌려 있는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치료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좀 진단을 한 뒤에 그에 따른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수술 치료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비수술 치료법이 갖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사실 뭐 저는 그 수술에 대비해서 수술보다 더 좋은 장점이죠. 하지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정확한 진단, 직접 보고 한다. 그다음에 그 병변을 찾았을 때 그 치료가 잘 효과적으로 화학적으로 녹이는 것만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뜯어낸다든지 또는 제거를 한다든지 구멍을 뚫어서 녹여서 태워버린다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풍선 확장술이나 추간공 내시경 발달됐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통증이 시술하면서 적다는 거고요. 네. 또 직접 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는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이 갖고 있는 특징까지 저희 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허리와 엉덩이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 쪽에 당김, 저림 증상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벌써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2입니다. 72세시고요. 예. 현재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예. 불편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유, 전화 잘하셨습니다. 예, 예. 허리가요. 예, 예. 그저 한 5, 6년 됐죠. 그때 이제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 네,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요. 아프면서 허리 밑에 그 음치 떠 있죠. 네네. 그게 뭐 바닥 쑤시는 것이 그렇게 아파요. 걸으실 때 아프세요? 자고 나면 아프고 그럴 때도 많이 아파요. 어르신 70대 초반이신데 혹시 일하세요? 일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요. 네, 인쇄소하고 도장을 파기 때문에 네. 큰 힘듦은 없습니다. 앉아서 많이 계시겠네요. 근데 예. 무거운 거 많이 드세요? 무거운 건 들 거 없어요. 허리도 아프지만 엉덩이가 아프시고 혹시 다리까지 땡기세요? 가래요. 네. 가래는 안 생깁니다. 그러면 엉덩이 양쪽이 다 아프세요? 오른쪽만. 오른쪽만요. 예. 그래서 오른쪽만 아프고. 예전에 5, 6년 전에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셨을 때 예. 혹시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양쪽이 두 개 닫혀 있습니다. 한 마디 하셨습니까? 예? 한 마디. 그건 모르겠어요. 한마디 모르겠고. 혹시 그때 그 전용대 박사가 했는데, 네네. 양쪽을 박았어요. 왼쪽, 오른쪽에. 그 척추절의 중심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그러면 나사못 고정술을 하신 건데요. 예. 제가 봤을 때 한 5, 6년 되셨고 엉치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못 걸을 정도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떨 때 아침에 자고 나면은 나오는 감정은 한참 동안 서서 만져가지고 걷고 그런 좀 덜하고 그래요. 아버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다리가 저린다든지 마비가 있는 건 아니시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시면 제가 뭐 경솔하게 막 확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인터뷰라서 이 예. 다리에 마비가 없으면 다시 옛날같이 나사못 고정술을 또 한다든지 예.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나사못을 예를 들어서 4번, 5번에 고정을 해놓으면 예. 이 4번, 5번은 괜찮은데 위에 3번, 4번이라든지 또는 5번 밑에가 많이 퇴행이 빨리 되는데 그런 경향이 있겠죠. 4번, 5번이 만약 수술했다면 그 밑에 있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많이 좁아지면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엉덩이 통증이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뭐 견딜만 하시면 약이나 주사 먼저 권할 수 있고요. 예.
좀 생활에 너무 제약이 많으면 그 예전 수술마디 밑에가 혹시 문제가 없는지 또는 고관절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예. 한번 상의해서 엑스레이만 찍는 것이 아니고 MRI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한 수술한 지 5, 6년 되셨으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다리 마비가 없고 힘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약간의 퇴행 때문에 엉치가 아프다면 예. 뭐 주사 먼저 해보시고 재활 해보신 다음에 안 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서 꼬리뼈를 접근해서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굳이 풍선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유착 박리만 해도 되니까 제가 예. 몇 가지 좀 이따 방송 보시면 계속 아버님 기억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그런 예. 걸로 엉덩이 증상이라든지 수술 부위 아래쪽 증상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걱정 마시고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수술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MRI 검사를 한 번쯤은 좀 받아보고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동엽 원장과 함께 전신 건강을 바로 세우는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통증과 부작용의 여러 가지 부담을 낮춰주는 비수술 치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치료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신경풍선 확장술의 치료 원리와 과정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영상부터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흑백 사진입니다. 조금 빨리빨리 돌긴 도시는데요. 지금 보면 가운데서 이렇게 까맣게 부풀어졌다가 쪼그라드는 것이 풍선입니다. 보이네요, 그래서 끝쪽에. 신경 통로 쪽으로 풍선을 거치시키고 신경 통로마다 안쪽, 가운데, 바깥쪽을 신경 풍선을 벌렸다가 줄였다 하면서 통로 자체를 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는 누워 계시게 되고요. 이제 누워 있으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서 방금 전화하셨던 어르신처럼 네. 오른쪽 엉덩이가 너무 아파. 그러면 예, 이제 아버님 치료 들어갑니다 하면서 꼬리뼈로 국소 마취를 해서 절대 째지 않습니다. 카테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일단 가운데서 이렇게 풍선을 부풀어지고 더 올라가서 지금 그림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마다 예를 들어서 풍선을 유착된 부위를 풍선을 이용해서 벌려주게 돼서요. 물감을 뿌리게 되면 오른쪽 다리까지 신경 줄기가 내려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성기 환자들이나 얼마 되지 않은 만성질환 상태가 아닌 분들은 하면서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따라서 환자가 이제 좀 약간 무서울 수 있지만 국소 마취하고 별로 안 아프시거든요. 의사랑 대화를 하면서 바로 거기가 아픈데 맞아요 하고 진단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그 상태 얼마나 늘러붙어 있고 신경이 막 떡이 돼 있는지를 보면서 네. 거기가 안쪽 거기 이제 시작되는 거 맞아요. 좀 더 좋아졌어요. 완전히 뚫었을 때 많이 편해졌습니다라고 환자가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네. 대략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한 마디 신경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와도 그 과정 중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풍선 확장술 사례 전에 네. 요게 풍선입니다. 예. 예, 보시면 이 확대를 요거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죠. 작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가져 나와 보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1.7mm 정도 되는 카테터거든요. 노란색 노란색이 신경인데요. 이게 지금 꼬리뼈에서부터 올라와서 신경 구멍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부풀어지는데 이렇게 부풀어지는 벌룬, 즉 풍선의 사이즈는 모양과 사이즈가 다양하게 신경 통로를 열어줍니다. 네. 이렇게 신경 통로를 열어주면서 치료하는 것을 꼬리뼈를 통한 신경 풍선 확장술입니다. 제가 좋은 치료를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MRI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왼쪽 그림 보면 이게 MRI인데 네. 제일 밑에 있는 네모가 5번 뼈고요. 4, 3, 2번. 그리고 뒤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요. 하얀 화이트 디스크면서 요 까만 띠가 이렇게 엔드 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가 이렇게 검게 변하죠. 블랙 디스크가 되고 이게 더 심하게 이렇게 뼈를 이렇게 녹이면서 약간 어긋나고 뒤로 밀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뒤로 밀려 나오고 뼈가 어긋나면 엉치나 다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이 65세 어머니는 설거지할 때 맨날 우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엉치가 아파서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일단은 서서 10분 설거지하면 엉치부터 양쪽 다리가 허벅지까지 당겨 내려가. 그게 증상이에요. 종아리. 왜? 신경이 이 마일로 MRI라고 신경줄기 MRI를 봤더니 이 신경이 이렇게 하얗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여기가 신경이 꼭 끊어진 것처럼 흐름이 끊어져 있죠. 따라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네. 아까 이렇게 꼬리뼈를 통해서 유착 박리를 했었어요. 이 어머니는 제가 진찰해 봤더니 아직 마비는 없지만 만약에 마비가 있었다면 핀을 박아야 되는 영상이에요. 뼈 모양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어긋났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어긋났더라도 신경이 아직까지는 부전마비가 없는 경우에 시술을 하는 거예요. 시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는데요. 전에 엉치나 다리 이렇게 정상적인 적외선 체열 검사는 정상 흐름이 노란색,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파랗게 보라색으로 피가 안 통하고 다리가 저리고 서서 찍은 거거든요. 똑같은 조건으로. 시술 이후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정상적인 신경 흐름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져서 노랗게 적외선 체열 검사가 나온 거예요. 즉 증상 개선이 많이 됐는데 물론 조금 발바닥 쪽은 저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률 한 80% 정도 이상의 성공을 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오랫동안 서 계실 수 있는 우리가 결실을 얻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운동도 많이 하셨고 뼈가 어긋나 있지만 핀을 박지 않고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좋은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65세 여성분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고민이셨고 신경풍선 확장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70대 환자 사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70세 남성분이시고 역시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네요. 예, 사실 이 영상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영상은 많이 보여주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영상이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왜? 여기 보면 3번, 4번, 5번. 제일 밑에 있는 네모난 게 5번 뼈라 그랬죠? 4번, 3번. 그러면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는 별로 안 좁네. 여기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만 치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신경줄기 MRI를 봤더니 여 위에도 좀 막혀 있었어요. 그러네요. 즉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70세 뭐 중소기업 하시는 회장님이신데 골프를 치십니다. 키도 크십니다. 날씬하십니다. 다 운동 되시고 전혀 허리 통증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걷지를 못하십니다. 다리가 저리십니다. 엉덩이 밑으로 시리고 당기고 걸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나가시면 친구들은 골프를 딱 치고 쭉 걸어 나가시는데 이분은 못 걸으시는 거예요. 못 걸으십니다. 왜? 신경이 두 마디나 이렇게 목 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원장 나 좀 걷게 해줘. 이게 이 회장님의 이 어르신의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마비가 있었으면 다리가 힘이 발가락이 빠졌으면 아버님 이거 수술하셔야 됩니다. 후궁간으로 감압이라든지 기존 방식대로 약간 오픈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마비가 없었고 부전마비 없는데 저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거를 의학적 용어로 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국회가 파행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걷지 못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거를 파행이라 그러죠. 따라서 걸을 수가 없는 거를 이 두 포인트를 잡아서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열렸어요. 이렇게 양쪽 다리가 시리고 당겼다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발목 아래로는 좀 불편한 게 있으셨지만 걸음걸이가 2, 3km 걸어도 저리지 않으셨거든요. 따라서 수술을 피했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70세 남성분의 사례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많이 저리셨고 신경풍선 확장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풍선이 내장된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 이제 막힌 신경을 좀 뚫어주고 유착을 풀어준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부위 마취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 마취는 그 부분만 마취한다는 거고요. 네네. 조금 더
마취를 덜 하면 국소 마취가 됩니다. 아주 그 부분만. 예, 딱 거기만.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마취제를 이용해서 딱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부위 마취 또는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마취하는 것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절개를 안 하게 되죠. 또는 아주 조그맣게 절개를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절개를 안 해서 꼬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카테터가 개발이 됐어요. 따라서 수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생제 사용, 뭐 잡다한 여러 가지 어떤 약품들을 크게 사용하지 않아서 이 고령 만성 환자들, 뭐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스텐트 같은 거 하셔가지고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급기야는 투석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신경풍선 확장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까지 짚어봤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와 엉덩이 통증을 유발하거나 허벅지, 종아리, 발 등의 당김, 저림 증상을 보이는 척추 질환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지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증상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는 분들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흔하게 겪는 통증이지만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비수술 치료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 첫 번째로 신경풍선 확장술 살펴봤거든요. 두 번째로 알려주실 치료법은 어떤 걸까요? 네, 왼쪽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꼬리뼈 신경풍선 확장술. 네. 이제는 오른쪽에 추간공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지금 내시경 화면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나 집게를 통해서 내시경 시술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추간공 내시경 시술 이것도 만만치 않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척추 협착증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시술이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협착증도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의학 용어라서 발음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맞아요. 예. 용어도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척추관과 추간공을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네. 요 사진은 좀 척추관을 이제 단면으로 본 사진이 왼쪽 그림인데요. 이 노란색이 신경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이 노란색 큰 가지가 이제 뇌에서부터 목에서부터 등에서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마디마디별로 양쪽으로 이렇게 장가지를 쳐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신경인데 이 노란색 큰 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척추관. 요 장가지가 나오는, 옆에서 봤을 때 장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요 구멍, 요 추체간, 추체와 추체 사이, 요게 추간공입니다. 척추체 사이 공간. 네. 그래서 이 추간공은 이 신경이 이렇게 뚱뚱한데 약간 좀 두꺼워지는 데가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 뼈를 다 갈아내서 크게 수술을 했어요. 못을 받고. 그런데 이 구멍으로 직접 들어가는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여기를 직접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추간공의 협착이나 디스크가 나오는 것을 해결했던 거예요. 뭘로? 내시경으로요.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 협착증 종류별로 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추간공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이게 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추간공 내시경 시술이 어떻게 압박된 신경을 풀어줄 수 있는지 영상으로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지금 뭔가 옆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노란색 신경 다발들이 보이고 신경 다발 중에서 눌려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빨갛죠. 네. 저기는 추간공이 이제 꽉 막혀서 신경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간공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물질들을 내시경으로 병변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정확히 진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내시경 처치 기술로 감압기를 통해서 병변을 제거합니다. 말랑말랑한 거 또는 좀 비교적 딱딱한 거 또는 여러 가지 디스크,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아주 안전한 감압기로 병변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고 세척해서 붓기가 가라앉히고 염증을 제거해서 씻어냅니다. 부어있는 신경이 가라앉게 돼서 네. 신경 자체가 이제 원래대로 리모델링이 잘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기까지 들어갈 때까지 뼈를 많이 갈아내서 수술한다 그랬죠. 그런데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고, 이 추간공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치료하지 않으면 몸에 어떤 증상들이 일으킬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볼게요. 사실 이게 추간공이라는 것은 협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데예요. 아까 척추관은 넓은 데였는데 추간공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또 여러 구멍이 있어요. 마디별로.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막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네. MRI를 옛날 방식대로 찍으면 추간공 병면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척추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추간공을 보는 또 MRI 뷰가 있어요. 아주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설명이 안 되는 통증.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예,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죠. 예. 그래서 MRI 중에서 신경줄기를 찍고 추간공을 잘 보이게 여러 각도로 돌려서 보는 MRI가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추간공에 신경이 눌렸을 때 몸에 올 수 있는 증상까지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치료 사례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성분이고요. 예. 요 MRI가 아까 MRI랑 조금 다르실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비스듬히 찍은 건데요. 이렇게 추간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좀 추간공인데 추간공 사이에 나오는 요게 신경이고요. 여기보단 여기가 어떻습니까? 좁고 여기는 더 좁죠. 그래서 정상 추간공, 추간공, 좁고 더 좁고. 그래서 이런 신경 줄기를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해서 어디가 이렇게 막혔다. 그걸 찾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어머님은 추간공이 막혀가지고 두세 마디가 추간공 하나하나에 내시경 시술을 했어요. 시술 전에는 이렇게 양쪽 다리가 저리고 당겼어요. 네. 막 터질 것 같은 예, 벌레가 기어가는 이상 감각, 그다음 화끈함.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하여튼 섰다 하면 막 당겨 내려가는 느낌. 예, 이렇게 많이 통증이 개선됐던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65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추간공 내시경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좀 허리가 불편했는데 엉치가 좀 아팠는데 병원에 아직 가지 않고 좀 계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가시면 상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세예요. 70세시고요. 어떤 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시고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방 이 병원에서 이제 MRI 찍어봤는데요. 네네. MRI 찍어봤는데 목부터 하여튼 발끝까지가 다 옳단다 그러더라고요. 목부터 그런데 지금 네. 현재 통증이 심한 거는 목은 우선 둘째치고 네. 허리부터 아파가지고 이 다리로 내려오면 다리가 양쪽 다리가 째르면서 이 끝이 찌릿해가지고 네. 다리가 저려가지고 네. 그런데 아주 불편하고 또 그 대신에 오른쪽이 더 심해요. 네네. 왼쪽은 좀 덜한 편이고 그래도 길인데 덜하고 오른편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억지로 다니는데 농구도 앉아있고 그 생각하는데 그래 이거 나와가지고 전화를 해봅니다만.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네. 걷기가 힘드시다는 뜻이죠? 예, 그렇긴 걷는데 이제 가면은 이 삐딱삐딱 걷면서 이제 바깥은데 가면은 농사를 못 짓는 게 뭐 조금 걸리면 자빠지고 이래요. 막 자빠질 정도로 그 보행이 안 되세요. 그래서 MRI 찍으셨는데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가서 MRI 찍고 이제 지방 병원에서 안동에서 영주인데 영주는 병원이 좀 수준이 낮고 안동에 나와가지고 안동에 가서 이제 제가 주사를 2번 맞았어요. 네네. 맞았는데 맞아보니까 효과가 없더라고. 효과가 없고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 영세 발음병원인가까지 제가 한번 주사를 맞고 나가지고 한 한 5년 동안 괜찮더라고. 어르신 지금 당뇨나 혈압 뭐 다른 병은 없으세요? 다른 건 뇌경색이 있어요. 뇌경색 있으세요?
예. 술, 담배 많이 하세요? 아니 술 담배는 뇌경색 때문에 끊었어요. 예. 혹시 어르신 예. 이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예. 혹시 MRI를 예. 요렇게 찍은 거 기억나시죠? 아버님?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CD 배는 있어요. 아버님 MRI를 예.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아마 신경이 한두 군데 막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대로 예 거기 MRI 찍은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예, 이렇게 막혀 있다 하던가요? 예 목부터 막 전체가 나빠가지고 예, 예. 그 치료를 잘 받아 그러더라고. 잘 하셔야죠. 근데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신경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신경이 어떻게 막혔냐 요렇게 신경줄기 MRI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어떤 신경이 어떻게 막혔냐를 양상을 먼저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수술적 치료가 해당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근전도라든지 이런 신경 상태,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지고 사실 큰 수술을 뭐 뇌경색도 있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세는 아니신 것 같고요. 이게 과연 어떤 시술, 즉 꼬리뼈를 통해서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뚫어줄 수 있는지 또는 추간공에 옆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뒤로 들어가서 후궁관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뭐 제가 아직 영상을 못 봤지만 요렇게만 찍으면 안 돼요. 요렇게 나오는 검사 신경줄기 MRI 찍고 근전도를 하시면 어떤 내가 어떻게 막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촬영하는 MRI 사진 말고 신경줄기 MRI 그리고 근전도 검사가 반드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검사 잘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안녕하세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54세고요. 네, 54세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저기 바로 설명해 경추-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추 후종 인대 골화증이랑 추간판 그 탈출증 진단받았어요. 올 봄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 저 신경 차단술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한 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똑같아져서 그리고 나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지금 목이 심하게 뻣뻣하고 손도 조금 저리고 어깨에 근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손이 양손이 다 저리세요? 좀 그런 편인데 제가 왼손잡이라 거의 왼손만 쓰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더 심하게 그래요. 후종인대 골화증은 일반 디스크랑은 좀 다르거든요. 예, 예. 그 후종인대라는 거는 척추뼈에 목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목뼈의 앞에 있는 거는 전종인대라 그러고 목뼈 뒤에 있는 걸 후종인대라 그러죠. 예, 예. 그 후종인대는 이 뼈와 신경 사이에 있는 인대인데 그게 인대가 신경을 보호해야 되는 놈이 이 뼈로 변하는 거, 골화돼서 신경 쪽으로 자라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남성들한테 주로 많은데요. 54세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조기에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후종인대 골화증이 진단이 된 거라서 근데 이게 가족력이 없는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전병은 아닌데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한테 유독 많이 생겨요. 네, 그렇다고 사실 저는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목을 전문으로 또 옛날에 대학에 있을 때 했던 후종인대 골화증이 원래 제 전공이에요. 전화 잘 하셨는데요. 후종인대 골화증은 목 디스크랑 동반이 돼가지고 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힘이 많이 빠지고 아까 근력이 뭐 어깨 쪽으로 빠지신다 그랬는데 팔이 가늘어지고 손가락이라든지 이렇게 아령 드는 거 뭐 이런 파워가 자체가 이두근 삼두박근이 빠지는 거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후종인대 골화증은 뼈가 자라는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목 앞으로 들어가서. 하지만 인대가 너무 두껍고 광범위하게 골화돼 있으면 목 뒤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초기에는 무조건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1년에 0.1mm씩 자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MRI 찍었다면 신경 증상이 해결이 안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늘 강조하는데 특히 목은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신경줄기 MRI 있고요. 근전도 있어요. 그리고 CT 중에서 3D CT가 있어요. 골화된 거는 CT에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지만 3D CT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신경줄기 MRI, 근전도, 3D CT, 경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경 상태가 어떤지, 골화된 거는 얼마나 지금 양상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내 팔의 파워는 근전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셔야 돼요. 네. 네, 꼭 기억하세요. 네, 반드시 받아야 될 검사 3가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신경줄기 MRI, 근전도 검사, 그리고 경추, 3D CT 3가지 검사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검사 잘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간공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예,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하느라고 필름을 넘겼을 때 이거 네. 부위 마취한다는 거죠. 국소 마취, 부위 마취, 절개 안 하고 수혈 없고. 그러니까 아주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수혈 같은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병변 확인하고 검사 충분히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특징 짚어주셨고요. 추간공 내시경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절대로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말랑말랑한 디스크라든지 얼마 안 된 비교적 녹을 수 있는 디스크는 되지만 협착은 되지만 완전히 골화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방금 전화하셨던 네. 목에도 추간공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골화가 완전히 돼버렸다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뼈가 뒤틀려 버려 있는 경우에는 이런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자, 모든 경우에 다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적합한 치료법은 아니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이동엽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비수술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시술을 고려하고 있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좀 짚어볼게요. 예, 절대로 오래돼 있는 병변들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꼭 한 분한테 또는 한 센터에서 얘기를 듣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 말씀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병원 안에서도 여러 협진을 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3군데 다른 곳에 있는 선생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 정형외과라든지 영상의학과, 마취과 협진이 필요한 센터에서 여러 선생님이 판단하는 것을 들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척추 건강과 사실 척추 건강해야지 인생이 또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믿을 만한 곳을 2-3군데는 선생님 만나보시고 시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